미국에서 건너온 차량들로 이제 다이를 하실 때는 이 철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노란색 키들만 유독 키가 엄청 잘 부러집니다. 그냥 드릴로 잡아 돌려버리면 그 패널이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스랑 같이 돌아버려요. 창문 탈거를 못합니다. 벌어져 있거나 얘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다 뜯어야 돼요. 잘못 장착되면은 비상 와이어가 트림에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다 뜯어야 되거든요. 성인 남자가 너무 세게 조여버리면 마모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마모가 되면 창문이 고정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닫으면 패널에 그대로 찍혀버립니다. 단차가 안 맞아버리면 또 다시 다 뜯어야 돼요. 다행히 단차는 잘 맞게 들어간 것 같네요. 잘 내려가고요. 잘 올라오고 닫히는 것까지 잘 되네요. 핸들도 잘 작동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코드입니다. 고객님께서도 오토도어 핸들이랑 도어 소프트 클로징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거를 영상으로 조금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 오토도어 핸들이랑 도어 소프트 클로징 설치 영상은 유튜브에 이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 영상의 모토는 지뢰 제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오토도어 핸들이나 도어 소프트 클로징이 뭐 설치 영상을 보면 그냥 설치하고 하면 되겠구나 쉽게 보이시더라도 생각보다 그 안에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잘 못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차량들을 작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다 녹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심플하고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위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품 설명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제품이 시공을 할 제품인데요. 오토도어 핸들 제품이고 많이 요즘 구매하시는 V조이카 제품입니다. 무선 7세대 제품이고 제품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탈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달려있는 제품이고 이게 6세대랑은 다르게 댐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당기고 놨을 때 들어가는 감이 6세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선이 케이블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하기가 조금 불편한 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도어 핸들이 혹시라도 망가져서 교체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7세대는 이렇게 케이블만 따로 탈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설치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이 도어 핸들 가이드 팁이 있어요. 이따가 설치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걸 순정해서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식을 제대로 안 해주면 핸들이 제자리를 못 잡거나 이제 이 핸들을 열었을 때 이렇게 손잡이를 당겼을 때 이쪽에 좀 보기 싫은 그 가이드 팁이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팁을 꼭 이식을 해주시고 그건 영상에서 좀 이따가 설치할 때 보여드릴 거고 네, 그래서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모듈이 좀 더 작아졌습니다. 6세대는 요거에서 한 1.5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모듈이 좀 더 작아졌고 그리고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뭐 이 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어플을 통해서 OTA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업데이트가 되면 캔 통신이 바뀌면서 제품들이 간혹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주 있지는 않은데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먹통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얘네가 이렇게 OTA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모듈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영상으로 기회가 되면 어떻게 OTA 업데이트를 하는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저전압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 연결되는 플러스 전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퓨즈도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실 텐데 요게 이제 그 22년식 미국산 차량들이죠. 미국산 차량들의 경우에는 요걸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25년식, 뭐 24년식, 23년식, 즉 주니퍼나 기가 상하이에서 나온 차량들을 가지고 계신 오너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건너온 차량들로 이제 다이를 하실 때는 이 철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영상 찍으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 아마 이 차에는 설치는 하진 않겠지만 요 팁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설치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팁들이 있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주의하면서 해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어 핸들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잠금 장치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창문을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따가 창문을 잡고 있는 피스를 뺄 때 그 구멍이 이렇게 해야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시면은 이따가 막 뭐 커넥터를 다 뺀 다음에 다시 할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를 열면 창문이 다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폐 장치를 열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면서 트림을 뺄 때 조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살짝 다시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반사판을 바로 빼줄 겁니다. 반사판 빼줄 건데 이게 하이랜드부터 이 도어의 가죽이 되게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국이 좀 쉽게 나니까 자국 나지 않게 조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도어 트림을 잡고 있는 피스는 T30으로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 트림을 탈거를 해줄 건데 이 트림을 탈거할 때 그냥 힘으로 잡아 당겨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힘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사진 헤라 같은 걸로 트림을 살짝 당겨주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벌써 하나 빠진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 이 에어펌프가 딱 제격입니다. 에어펌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깊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헤라는 제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푸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들려요. 그리고 이 정도 들렸으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조금 더 쉽게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트위터를 미리 탈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미리 탈거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이 탈거하는 거 생각보다 좀 처음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탈거하는 시간을 좀 아끼고자 일단 이 밑에 도어들만 이렇게 탈거를 좀 해놓은 다음에 위로 바로 제끼면 이렇게 트위터도 같이 편하게 탈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트위터가 하이랜드 들어오면서부터 이 플라스틱 요것만 이렇게 제껴주시면 얘가 이제 선으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틱 키로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 놓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빼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게 시간도 조금 더 절약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장착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도어 트림에서는 요 비상개폐 장치 요 와이어를 이렇게 제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탈거를 해주면서 쭉 순서대로 탈거를 해줄 건데 자, 아까 그 잠금 장치 걸고 창문 살짝 내렸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내렸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열어보면 구멍에 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잘 창문 위치가 잡힌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너무 내려가 있거나 너무 위로 올라가 있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아직 창문 요 도어 트림을 완벽하게 탈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시면서 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도어 트림 쪽에 있는 커넥터들을 다 탈거를 해줄 거예요. 커넥터들 탈거를 해줄 건데 이 커넥터 탈거하는 방법은 뭐 이미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쭉 탈거를 해줄게요. 먼저 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여기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위로 빼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키가 있으니까 눌러서 이쪽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압력 센서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에어백을 터지는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센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탈거를 잘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장착할 때도 좀 요거는 신경 써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드 미러를 잡고 있는 커넥터는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빼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하네스를 잡고 있는 요 키들이 있습니다.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빼서 이제 트림을 바닥 쪽에 내려놔 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지금 흰색이에요. 그런데 그 23년식 기가 상하이 초창기 모델의 모델 Y들은 이 키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탈거를 하셨는데 노란색 키다 라고 하시면 이미 벌써 키들이 한 3, 4개 정도 부러져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23년식만 유독 그 노란색 키들만 유독 키가 엄청 잘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23년식 기가 상하이 그 초창기 모델 Y를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장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키는 꼭 노란색으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또 나중에 또 뜯을 때 또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이런 식으로 흰색 최신 거 사용하셔도 뭐 장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흰색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림을 내려놓을 건데 이 트림에 있는 커넥터들을 다 빼서 내려놔도 상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달고 좀 이렇게 내려놓는 편입니다. 내려놓으신 다음에는 혹시라도 미연에 요 트림들이 밟히거나 하지 않게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잘 놓고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한번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을 먼저 해놓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맨 처음에 끄트머리를 하고 가로로 길게 하나, 세로로 저쪽에 하나 해줄 건데 요거를 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내가 탈거하고 장착할 때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내가 보는 위치가 같아야지 다시 장착을 했을 때도 동일한 단차를 최대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위치에서 동일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테이프는 언제든지 뗄 수 있도록 끝에 한번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경사져 있는 고무 쪽에 최대한 붙여서 좀 마스킹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고무 팁들을 제거를 할 겁니다. 먼저 여기 롤링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키가 3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Y자 헤라로 제껴주면 금방 빠지고 자, 그 다음에 도어 핸들 쪽 피스를 풀게 해주는 고무 팁도 제거를 하고요. 여기 지금 방진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얘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클로즈아웃 패널 잡아주는 피스가 있는데도 탈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진 테이프를 탈거를 할 건데 이게 주니퍼 차량들만 이렇게 창문에 잡고 있는 피스 구멍 쪽에 방진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뒷문도 안 그러고 앞문 쪽에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막 떼도 무방한데 이왕 하는 거 좀 이쁘게 떼고 이쁘게 붙이면 좋으니까 저의 나름의 좀 이쁘게 뗄 수 있는 팁은 이 사이드 쪽, 각진 쪽, 꼭지점 쪽을 살살 탈거를 해줍니다. 떼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천천히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방진 테이프를 떼주시고 살살 떼주시면서 뭐 찢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안 찢어지게 조심해서 탈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탈거를 해주시고 옆쪽에 붙여놔 주시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붙으면 이따가 떼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붙여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창문을 탈거를 할 건데 저는 무조건 처음에 수공구를 한번 풀고 드릴을 대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니퍼 같은 경우 특히나 연식이 별로 안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연식이 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가 뒤에 이제 또 창문을 잡고 있는 하나의 패널이 있거든요. 그 패널이랑 쩔어 붙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나 20년식 차량들, 20년식 모델 3 차량들이나 21년식 모델들이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드릴로 잡아 돌려버리면 그 패널이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스랑 같이 돌아버려요. 그러면 그 패널 때문에 피스가 탈거가 안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창문 탈거를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일이 복잡해져 버리고 커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수공구를 대는 편이고 신차시더라도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수공구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을 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새 차량이니까 제가 처음에 좀 힘있게 돌렸는데 연식이 좀 된 차량들은 무조건 천천히 힘을 주시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중간에 뚝 소리 나면서 확 돌아가는 순간 진짜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이제 드릴을 대겠습니다.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는 드릴로 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클로즈아웃 패널 잡고 있는 것도 10mm입니다. 다 10mm예요.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잡고 있는 피스를 보면 하나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씌워져 있고 하나는 안 씌워져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씌워져 있는 피스가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풀바라고 기억을 해요. 풀바. 플라스틱이 있는 쪽이 바깥쪽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이 플라스틱 있는 쪽은 다 빼야 되는데 이쪽은 사실 다 안 빼도 되거든요. 살짝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살짝 걸어놔도 이 패널을 빼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창문 빼고 패널 빼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은 하나는 걸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어 C를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를 해주시고 창문을 천천히 들어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창문을 탈거를 해주셨으면은 창문이 간섭이 되지 않는데, 작업하는데 전혀 간섭이 되지 않는데 조심스럽게 놔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창문 탈거하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창문을 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인 거고, 혼자 다이를 하실 때는 최대한 유리가 기스나거나 파손되지 않는 공간에 잘 둬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 공간이 사실 차 트렁크가 제일 좋기는 해요. 차 트렁크에 수건 하나 깔아 놓으시고 하나씩 놓으면서 작업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작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클로즈아웃 패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스들 잡고 있는 건 총 12개고 8mm예요. 그래서 8mm 장착해서 다 탈거를 해주겠습니다. 쭉 탈거를 해주시면 되고,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까지 다 풀어줘야 되는데 Y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3개 잡고 있는 피스는 전혀 이 패널 빼는 거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8mm 12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패널 잡고 뺄 건데, 이거를 그냥 힘으로 당기시면 안 빠져요. 살짝 당겨주시고 위로 살짝 들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울여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아까 피스 박았던 그쪽 창문 잡는 이 가이드 쪽에 이렇게 고무 몰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탈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실 때 이걸 모르고 그냥 장착을 했다가 나중에 창문 장착하려고 할 때 벌어져 있거나 얘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다 뜯어야 돼요. 그거만큼 에너지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좀 잘 걸려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탈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장착을 할 때 다시 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클로즈아웃 패널을 약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양옆에 보면 이 플라스틱 생긴 게 딱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만 들어줘도 훨씬 쉽게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살짝 들어서 빼주시면 훨씬 탈거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부속들을 탈거를 하고 교체를 해줄 건데,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샵이다 보니까 조명이 좀 되어 있어서 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 다이 하실 때는 여기가 되게 어두울 거예요. 보통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명 같은 거를 하나 켜주시고 안쪽을 비춰주시면 좀 더 작업이 용이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는 커넥터 2개를 분리를 해줄 거예요. 먼저 여기 도어 핸들 쪽, 그래서 커넥터 당기고 빨간색 이걸 눌러주시면서 내려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잠금 장치.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흰색 키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 흰색 키를 눌러주시면서 흔들어주시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눌러서 살살살살 흔들면서 빨면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잠금 장치부터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를 풀어줄 건데, 잠금 장치 피스들을 풀어주실 때도 반드시 수공구로 처음에 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잠금 장치가 되게 중요한 장치다 보니까 상당히 세게 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드릴로 처음에 넣자마자 바로 돌려버리면 드릴 앞머리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공구로 한번 반드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로 풀어주세요. 풀 때는 조심히, 여기서 세게 돌려도 수공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로 풀어주세요. 이게 피스가 박혀버리면, 그러니까 요 앞에 나사가 박혀버리면은 이 피스 자체를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공구로 풀어주시고 드릴을 갖다 대주세요. 네, 지금 잠금 장치 바깥쪽 피스는 제거를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떼면 바로 탈거가 되죠. 그리고 여기 비상계 배 와이어 쪽 고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구기듯이 넣어주시고 밀어주시면 그렇죠, 편하게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착할 잠금 장치를 장착을 해줄게요. 이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어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조금 편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를 보실 때 제품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 앞머리는, 앞좌석은 이런 식으로 망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뒷좌석은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를 반드시 보시고 장착을 하셔야, 이게 잘못 장착되면은 비상 와이어가 트림에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다 뜯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시 다 뜯어야 되니까 요 그 와이어 머리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대로 밑에 쪽으로 넣어서 먼저 한번 이렇게 심플하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심플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피스를 반대쪽에 장착을 해줄게요. 아까 탈거했던 순정 피스를 그대로 장착을 해줄게요. 피스가 총 3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다 조이시면서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만 잡아 놓으시고 순차적으로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살짝 조여주신 다음에 수공구로 한 번 더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치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한 번 더 조이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정해놓은 규격 토크로 조일 거고 디지털 토크렌치로 조일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디지털 토크렌치가 없으시다면 아까 풀었던 수공구로 좀 세게 조여주신다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어 레치, 잠금 장치는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어 핸들 풀게요. 도어 핸들도 10mm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뺄 때는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 빼시면 조금 더 쉽게 빠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어 핸들을 탈거를 하셨으면 이 도어 핸들에서 몇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장치가 이 문이 열렸을 때 잠금 장치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 단자거든요. 이 단자를 탈거를 해줄 건데 얘는 T20입니다. T20으로 이렇게 탈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어 핸들의 가이드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탈거를 하냐면 보시면 잡고 있는 키를 이렇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보시면 금방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렇게 탈거를 해주시면 가이드가 빠집니다. 이제 장착을 할 오토도어 핸들 제품에다가 가이드를 먼저 부착을 해주시고요. 이제 얘가 중요한데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 단자를 그냥 장착시켜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품 설명하면서 이 옷걸이 같이 생긴 이 친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차량들에 중요하냐면 미국산 차량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20년식부터 22년식까지 그 미국산 차량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제가 제품 한번 시연하면서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혹 미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도어 핸들의 특징이, 그리고 이걸 많이 쓰시는 이유가 차량 가까이 갔을 때 얘가 자동으로 팝업이 되기 때문에 이 오토도어 핸들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된 기능인데, 팝업이 됐을 때 문이 열리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당겨야지 문이 열려야 되는데 당기기도 전에 팝업만 됐는데 시그널이 들어가서 문이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이 많지는 않고 미국산 차량들 중에서도 좀 소수의 차량들이 그런데, 내 차량이 그런 차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작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 내 짝을 다 장착을 한 다음에 내가 차 가까이에 갔을 때 다다다당 문이 다 열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래서 문을 다 닫고 탔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차량들은 최초의 도어 핸들 장착을 하실 때 요거를 한번 없이 장착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해봤는데 문이 갑자기 그냥 열린다 그러면은 요 가이드 팁을 장착을 하고 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고 이렇게 살짝 경사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 경사져 있는 데를 플라스틱 쪽에 이렇게 갖다 대주시고 이대로 달아서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한 개를 장착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극소수의 차량인데 2개를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차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보시고 단계별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지 시간을 길게 먹는 거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주니퍼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없이 장착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 트림이기 때문에 굳이 세게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로 살살 한 번만 딱 걸리게, 한 번 딱 걸리게 해주시고 한번 들어서 빈틈이 없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장착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한번 들어서 빈틈이 없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한번 들어서 빈틈이 없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장착하러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 핸들을 장착을 해줄 건데 일단 도어 핸들에 들어가는 요 커넥터를 이런 식으로 밑으로 제껴 놓으시면 훨씬 더 장착이 수월하실 거예요. 간혹 이렇게 딸려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제껴 놔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너트를 잠그게 되는 요 부분이 세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네모난 구멍이 하나 또 있어요. 요 구멍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도어 핸들을 좀 더 딱 알맞게 넣을 수 있게 하는 요 가이드 팁이 있거든요. 얘를 저기다 넣어줘야 돼요. 저기다 안 넣어주면 이 핸들에 뭔가 단차가 안 맞는다든지 뭔가 좀 더 들어가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팁을 여기다도 반드시, 요 다른 구멍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 팁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장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장착을 해줄 건데 제가 아까 가이드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도어 핸들 가이드 팁을 안 넣어주면 얘가 그냥 보여버립니다. 얘도 이제 도어 핸들 그 가이드 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안쪽에서 피스 구멍을 맞춰주시고 넣을 때 조심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쪽에서 다 기스 나면서 핸들이 좀 보기 싫은 모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춰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 팁 맞추면서 넣고 반드시 빼서 확인해 봐주세요. 보시면 아까 가이드 팁이 안 보이죠? 이쪽에도 안 보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이드를 잘 맞춰서 안쪽에도 맞춰주시고, 혹시라도 얘가 잘 안 맞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이 핸들 위쪽으로 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뭐 단차가 조금 더 안 맞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가이드 팁이랑 구멍 잘 맞추시고 이쪽도 잘 맞춰서 빼시면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 가이드 팁이 안 보여야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피스 조여줄게요. 그리고 아까 뺐던 너트로 조여줄게요. 조여줄 때 맨 처음 거는 아까 이제 가이드 팁으로 잡아놓은 그 모양대로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손으로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살짝씩 조여서 틀을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철판에 박히는 거니까 살짝씩, 너무 세게는 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 1단으로 한 번씩만 더 조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은 다 장착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커넥터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도어 핸들 커넥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도어 레치 쪽, 도어 핸들이랑 연결된 도어 레치 쪽 커넥터를 Y잭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순정 커넥터를 Y잭 안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도어 핸들이 잘 올라오는지 잘 작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도어 핸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쪽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되고, 당겨보시면 지금처럼 레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된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현상이냐면 미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팝업만 돼도 문이 열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그 옷걸이 같은 철판을 넣어주시고, 혹은 2개까지도 넣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긴 다음에 얘가 잘 들어가는지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간혹 당겼는데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이런 식으로 잘 팝업이 되고 당겨지고 당기는 시그널이 잘 레치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닫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감 처리를 하셔야지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서 선 마감 한번 해볼게요. 그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선정리는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지금 또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도어 레치 쪽 이제 교체한 소프트 클로징 레치 쪽에 와이어를 이렇게 고무 몰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선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창문을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릴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나냐면 이 위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잘 보시면 이쪽 라인으로 창문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창문이 움직이는 라인에 이 정리한 배선들이 걸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셨을 때 이 정도 창문이 움직이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라인에 걸리는 게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선정리해 주시면 거의 창문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즉 창문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날 일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타이는 이런 식으로 제껴 넣어주시면
소리 날 확률이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움직이는 그 라인 쪽에 선 정리를 잘 해주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는 다 됐으니까 패널들 집어넣으면서 다시 이제 원복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문 레일 쪽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때 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 와이어가 안에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어 이렇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걸리는 모양으로 플라스틱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잘 걸어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로즈아웃 패널을 잡고 있는 그 피스들 조여주도록 할게요. 총 12개 이렇게 교차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클로즈아웃 패널을 잡고 있는 10mm 볼트도 미리 조여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집어넣어 줄 건데 이 패널 안쪽으로 창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패널이 저쪽으로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창문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창문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레일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쪽을 집어넣을 때 이 사이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저희 도어 트림 뺄 때 썼던 헤라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쓱 넣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들면서 넣으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요 헤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썬팅지 혹시 벗겨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마스킹 테이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없고, 설사 마스킹 테이프를 안 해놨다고 해도 이쪽에 뭐 크게 힘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썬팅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몰딩도 또 장착을 해줄 건데, 장착을 해줄 때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쪽 고무 몰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먹어서 장착을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창문 마스킹 해놨잖아요. 그 마스킹대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각자의 잡아놓은 그 위치와 규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내가 마스킹 했었던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장착을 해주셔야지 단차가 이상해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잡아주고, 이쪽도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드릴로 어느 정도 조여주신 다음에 반드시 수공구로 이 볼트를 조여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토크로 12토크에 맞춰서 조입니다. 자, 근데 그냥 수공구로 조이는 게 아니라 이 창문을 잡고 있는 피스를 오버토크로 너무 과하게 조여버릴 경우에는 창문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금이 간다든지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샵에서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지막에 피스를 조여줄 때는 수공구로, 그 성인 남자가 너무 세게 조여버리면 또 이 아까 보셨던 뒤쪽 패널이 이 볼트 때문에 마모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마모가 되면 창문이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창문이 자기 맘대로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기 위해서 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토크에 맞춰서 조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들을 제자리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구멍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주니퍼나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창문을 전기 토크로 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국산 차량들, 연식이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마모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 토크 값대로 그냥 조여버리면 마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풀 때 이거 좀 뭔가 힘들게 풀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차량들의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정규 토크 값에서 10% 내지 15% 정도 덜 조이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갑자기 풀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산을 먹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것보다 조금 덜 조이더라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게끔만 조여주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토크 값을 주의해서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장착을 좀 해줄게요. 트림 장착해 줄 건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토크 값은 모델 Y랑 모델 3랑 차종별로 토크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크 값은 모델 Y 차주분들께서만, 오너분들께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착은 뭐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와이어 이렇게 망치형으로 얘가 걸리기 때문에 앞문은 꼭 망치형 레치를 잘 보시고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립들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나머지 커넥터를 연결하기가 훨씬 편해요. 압력 센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얘가 빠지면 안에서 안전장치 에러라고 에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방금 모터도 잘 연결해 주시고, 스피커 연결해 주시고, 사이드 미러 커넥터도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터가 너무 많으니까 혹시라도 잘못 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넥터 생긴 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쉽게 커넥터들을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또 해주셔야 될 작업은 개폐 장치를 반드시 한번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잠근 상태로 시작을 했고, 차 입장에서는 계속 잠겨 있다고 인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폐를 해주지 않으면 창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테슬라는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닫으면 패널에 그대로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씩 열어주신 다음에 창문 잘 움직이는지, 혹시라도 소리가 나거나 하진 않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파워 윈도우도 잘 작동을 하고 소리 전혀 나지 않게 이렇게 잘 시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꼭 반드시 여기서 또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트림이 들어간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걸 알게 되면 트림을 다시 다 뜯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트림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어 트림을 장착을 해주세요. 자, 트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트림을 장착을 해줄 건데, 아까 여기 트위터 저희 탈거에서 이렇게 걸려 있죠? 살짝 이렇게 제껴주시고 이 트림을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걸어주신 다음에,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트림을 잡고 있는 이 핀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아다리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쪽부터 이렇게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구멍을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쪽도 전체적으로 만지면서 해주시면 안 맞는 곳들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패널들이 잘 붙어 있는지, 이 정도로 한 3개 정도만 먼저 조여주세요. 2개 내지 3개 정도만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서 저희는 먼저 단차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다 조여놨는데 단차가 안 맞아버리면 또 다시 다 뜯어야 돼요. 자, 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놔도 안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장착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다시 뜯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트위터 이렇게 잘 놔주시고, 문 한번 닫아볼게요. 문 닫을 때는 반드시 처음에 조심해서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시고 단차를 한번 확인해 줍니다. 다행히 단차는 잘 맞게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단차가 좀 잘 맞는 편인데, 이것도 이제 연식이 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단차를 굳이 안 맞추셔도 됩니다.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요 고무 몰딩 자체가 고무다 보니까 연식이 좀 돼버리면 고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단차가 안 맞네, 단차를 잡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이 기존에 있던 창문의 모양과 고무 몰딩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잡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좀 안 맞아도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최대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런 신차 같은 경우에는 좀 잡아주면 좋겠지만, 연식이 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또 주의해서 해주시면 잡소리를 좀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차는 잘 맞으니까 이제 작업 마무리 좀 해볼게요. 덜 꽂았던 키들 잘 꽂아주시고요. 트위터도 보시면 여기 철판 홈이랑 플라스틱 홈 잘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옆에 확인해 보시면 살짝 떠 있으면 덜 장착된 거예요. 여기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장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트림 뺄 때 제거했던 피스들 3개 다시 조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사판. 여기까지 이렇게 반사판까지 붙여주시면 앞문은 장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더 해볼게요. 살살 내려가고요. 자, 올라오고 닫히는 것까지 잘 되네요. 핸들도 잘 작동되고요. 자, 아까 중간에 이 도어 개폐 장치를 열지 않게 되면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로 문을 닫아버리면 딱 봐도 창문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대로 닫으면 창문이 걸립니다. 걸려서 이 상태에서 원모를 그냥 세게 닫아버리면 여기에 찍히는 자국이 반드시 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주셔야 차체가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문은 다 작업이 끝났고요. 뒷문 바로 한번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